2025년 4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앞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는 G7 정상들과의 만찬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출발했으며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국가안보회 NSC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그의 조기 귀국은 이스라엘이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면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나는 이를 반복해서 강조해왔다고 말하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에서 대피하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외교냐 군사냐, 트럼프의 중대한 선택. 트럼프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을 선호하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외교의 마지막 기회를 잡을지 혹은 벙커버스터 폭격으로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지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군력으로는 깊은 산속의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B2 폭격기와 벙커버스터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 개입은 협상 가능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대화 제안과 아랍 국가들의 중재 노력, 이런 가운데 이란은 카타르와 오만 등 아랍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휴전 및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란의 조건은 단 하나, 미국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공격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동지 중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이스라엘을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아랍 국가들도 물밑에서 미국의 전투 중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동 에너지 시설이 공격당할 경우 세계 경제와 원유 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의 강경 발언과 이스라엘의 의도 한편 이스라엘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의 목표가 정권 교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란 지도부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번 작전은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으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란 국민들이 사악한 정권에 맞서 일어서야 한다며 정권 전복을 부추기는 메시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자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작전이 아직 절반도 안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의 마지막 카드. 협상 제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JD 벤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게 이란 측과 회담을 제안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란은 기본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고 협상을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마지막 기회가 담긴 새로운 제안을 이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이전보다 약간 유연하긴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압박도 동시에 강화. 미국은 외교 메시지와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중동에 배치하고 30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를 유럽과 중동에 전개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옵션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